네, 반갑습니다. 네, 사과 농사는 언제부터 지으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저도 직장 생활을 한 15년 했어요, 서울에서. 하고 고향이 여기인데, 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농사에 대한 꿈이 항상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아버지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야반도주를 하신 거야. 그 뭡니까, 그 농사 짓기 싫다고. 그래서 서울로 이제 우리 요만할 때 7살 때 이제 서울 나갔는데 서울 학교 다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했는데도 마음 한편에 있는 그게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귀농한 지 올해 12년째 됐습니다. 귀농을 했는데 귀농을 해서 이제 장목을 뭐를 선택을 할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찾아보던 중에 이제 사과 재배 적지가 주산단지가 이제 그쪽 경북이네 뭐 그쪽이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그 자료를 접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야 그럼 여기 포천에 사람 한번 심어보자 해서 이제 사과를 선택을 하게 됐는데 다행히도 그 일기가 기후가 많이 그 온난화 때문에 사과 재배 적지가 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현 상황이. 그래서 지금 포천에서 사과를 재배한 지 올해 이제 11년째 되는데 아랫역 부산단지 사과맛하고 포천 사과맛하고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이쪽이 훨씬 더 그 아삭하고 당도도 높고 아무튼 과육이 좀 단단하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결과를 이제 농사를 지면서 제가 알게 됐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뭐 시행착오도 많았죠. 시행착오도 많고 힘든 경우도 많고 태풍 때문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농작물 중에 사과라는 이 품목이 굉장히 진입하는 게 좀 힘듭니다. 무배추처럼 한번 일려 심고 잘못되면 내년에 다시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과는 한번 심어놓으면 이게 나무 펼 때까지 끝까지 가는 거니까 재배 기술이 금방 이 축적이 안 돼요. 그럼 결과는 뭐냐면은 사과가 좀 시장성 떨어지는 사과가 좀 많다는 거지. 그 목표는 뭐냐면은 고품질 친환경 사과를 만들자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했는데 고품질이 안 나오는 거야. 암만 노력을 해도 일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지만은 그래서 이제 좀 역발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고품질을 하려면은 안 좋은 사과를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좋은 사과만 시장에 내놓으면은 고품질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안 좋은 사과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그 사과즙 가공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사과만 파시다가 그 계기 때문에 그렇죠. 사과즙까지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되신 거네요. 그런데 그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재배 방식이 네. 그 초성 재배라고 이렇게 초생 재배. 네, 들었어요. 그거는 어떤 건지. 요즘 뭐 그 GMO에 뭐네 해가지고 GMO의 제일 기본이 뭐냐면은 이제 잡초 때문에 GMO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농약에 견디고 제초제를 뿌려도 풀만 그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걸 찾는 건데 지금 저희 밭에는 그 지금 초생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자연 초종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봄 되면 봄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런 풀, 또 여름 되면 여름에 나오는 풀 이게 있는데 꼭 그냥 놔두고 1년에 예치 그러니까 풀 베는 작업을 한 6번 정도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사과농사 지면서 노동 강도가 제일 센 게 아무튼 풀 베는 작업인데 그래도 그걸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퇴비나 뭐 비료나 그런 걸 거의 안 쓰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퇴비만 이제 조금 뿌려주는 상황이고 그 풀 자란 걸 깎으면 다시 또 그 유기물 그 비료가 퇴비가 되는 거고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사과 그 재배하는 데는 그 양분 면에서 사과의 양분 면에서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생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 강도가 이렇게 잡초 제거하는 게 세죠. 제일 힘든 작업이 풀 빼는 거야. 처음에 3,000평을 풀을 낼라 그러면 처음에 그 귀농이라고 했을 때 한 일주일 걸려요. 풀 다 깎는 거야. 일주일 내내 풀만 깎는 거야. 근데 이제 요즘에는 뭐 농사를 좀 줄었다고 또 기계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면
때는 뭐 풀은 이만큼 다 정리가 되니까 음. 뭐 1년에 사과밭에 풀 되는 거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하니까 뭐 그렇게 뭐 이제는 힘들지 않은 상황이 됐죠. 그 처음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일반적으로 GMO 방식으로 이제 그런 초생 재배 말고 일반 그냥 관행 농법으로 하는 거랑 이게 투입되는 노동력이 차이가 큰가요? 어떤 분? 지금 초생 재배랑 풀이 많이 자라잖아요. 근데 이렇게 관행 농법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은 GMO GMO는 아니고 이제 초생 재배의 반대가 이제 제초제 치는 거잖아요. 제초제를 그걸 안 안 치신다는 치니까 거죠. 이제 그만한 이제 그 제초 작업에 들어가는 그 노동의 그런 시간이 훨씬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과로 이렇게 가공을 하실 때 착즙 농축이 아니라 착즙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네. 들었는데 그것도 설명을 좀. 그래서 이제 가공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 이제 그것도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시작하기 때가 그 가공의 그 뭐랄까 트렌드가 예전에는 그 건강원에서 그 압력밥솥 같은 압력 솥 있잖아요. 네. 중탕식 그걸 해서 한 3시간 4시간 달해야지 사과즙이 빠져요. 그러면서 이제 뭐 사과 향이나 맛이나 뭐 영양 성분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일단 맛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그 되게 많이 외면을 당했잖아요. 사과즙이라는 게. 근데 이제 시작할 때쯤 이제 어떤 가공 방식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냐면 직접 착즙을 해서 살균만 해가지고 포장하는 방식. 그게 이제 서서히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방식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유통점에 그 유통되는 음료라는 것들이 농축액에다가 뭐 물하고 맛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뭐 향이나 아니면 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첨가물들이 들어갔었는데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그거를 할 만한 아무런 기술적인 거나 뭐 시설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음료예요. 이 사과를 그대로 갈아서 즙만 짜서 그래가지고 그거 살균해서 포장하는 거니까 원래 사과 그대로 짜요. 그래서 뭐 가장 그 사람들이 먹는 거에 좋은 가공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첨가물이 없이 사과 100%로 그대로의 사과를 먹는 그대로 거예요. 사과. 그러니까 사과 하나의 영양 성분이 그대로 그냥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그럼 그 포를 먹으면 사과 하나를 그냥 그대로 네. 다 먹는 거 자체로 바쁜 이렇게 현대인들이나 도시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훨씬 더 편리하게. 그러니까 요즘에 그 집안에 녹즙기 같은 거 많이 놓고 해서 드시잖아요. 사과로 그냥 먹으면 좋긴 한데 이게 불편하죠. 이걸 뭐 닦고 뭐 먹고 하는 것보다도 요거 주스로 돼 있는 거를 한 번 딱 마시면 되는 거니까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뭐 이런 녹즙기들을 요즘에 집에서 많이 구비를 해놓고 하는데 그것도 또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뭐 주스를 내려서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한 번 쓰고 또 뭐 분해하고 깎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처음에 좋은 주스를 사놨다가 그냥 한 구석에 처박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요 방식 그대로 그 과정을 그때 그 제품화 시킨 거니까 그래서 많이들 드시고 뭐 아이들이나 직장인들 그 보시면 그러면은 애플빌만의 뭐 좋은 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래서 그 가공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들어가서 일정한 맛을 유지하는데 저희 애플빌 사과즙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그대로 착즙 가공한 그 주스이기 때문에 원래 그 재료의 그 품종이나 이 사과 맛에 따라서 사과즙 맛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이 포천 사과라는 거, 당도도 높고 사과 향도 좋고 해서 요거를 그대로 가공을 했기 때문에 뭐 사과가 좋으니까 뭐 사과즙 맛도 좀 저는 긍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상 깊었던 말씀 중에 그 농부님께서 사과는 맛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말이 맛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와닿았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사과는 진짜 맛있어야 되고요.
근데 맛있는 사과를 재배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1번이 이제 기후예요. 첫 번째가 날씨가 좋아야지 사과도 제대로 맛있는 사과가 달리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한 10%, 20%?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맨날 고민하고 공부하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교육은, 그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나무 관리하는 거, 그리고 사과를 어디다 가는지 보고, 그 다음이 이제 그 옥텟이나 유기물, 토양에 유기물이 풍부해야지만 모든 영양소를 빨아들여서 맛있는 사과가 된다. 뭐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기후적으로 포천이 그 사과, 좋은 사과, 맛있는 사과가 나오는 그런 조건이 돼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사과 주산단지가 38도 위로, 38도 요선에 다 몰려있어요. 중국도, 이태리, 유럽이나 이 포천이 지금 38도예요. 그래서 사과 재배하기에 가장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포천이라는 데는 그 경기 북부의 산간 내륙 지역.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일교차가 크다는 거예요. 일교차가 커서 항상 그 과일이라는 거, 아니면 그 뭐랄까 농산물이라는 거는 일교차가 커야 그 영양소 축적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온도가 따뜻하면 축적해야 될 거를 밤에 호흡하면서 다 뺏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 그대로 축적이 돼서 맛있는 과일, 사과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재배 기술인데, 다른 거에 비해서 재배하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왜 그러냐면 다른 과일은 좀 전문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가지가 나오면 내년에 여기서 그냥 바로 과일이 나와요. 배도 그렇고 복숭아도 그렇고. 근데 사과 같은 경우는 가지가 나와서 1년, 다음에 꽃눈이 만들어져서 2년, 그 다음에 사과를 달리는 거예요. 그 3년 결과 숙성이에요, 사과가. 근데 이 꽃눈을 제대로 만들어야지 좋은 사과가 달려요. 근데 그러면은 꽃눈 좋게 만드는 게 뭐냐? 1번은 햇빛. 해를 잘 받아야지 좋은 충실한 꽃눈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맨날 하는 얘기가 이제 질소성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잖아요. 비료 기운이 너무 세면 충실한 꽃눈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작물 중에 그 질소분을 제일 싫어하는 게 사과예요. 그래서 사과 하시는 분들은 퇴비 같은 거, 비료 같은 거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적당하게 조절하는 거 보고, 그렇게 돼야지만 맛있는 사과가 생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소비자분들이 펀딩을 이제 같이 시작을 해주실 텐데, 그분들에게는 이렇게 같이 농사를 짓기를 하면 어떤 것들을 이렇게 리워드로 주실 수 있는지. 농사를 짓는 거 보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오셔가지고 조금은 어느 정도로 좀 재배할 수 있는 재배 기술적인 없지않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려운 건 아니에요. 와서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꽃 필 때 그냥 꽃 보고, 아니면 여름에 그냥 파란 거에 그 풀밭에 뭐 이런 거 좀 느끼고, 제 생각에는 가을에 수확하는 게 제일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네. 수확하는 거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재배 과정을 다 이렇게 보시는 거, 그 사과 수확물을 따서 하고 직접 드시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사과, 본물의 사과에 대한 거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사과즙에 대한 거, 이렇게 사과즙 만들어서 가져가서 드시는 거. 그 크게 세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냐면 펀딩 투자 받을 때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자들에게 어떤 상품을 빌릴 거
건지 그걸 그게 아, 금액 단위로? 정확히 될 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단위가 3만 원, 5만 원씩. 자기는 이미 넣는 아. 거 그거 많이 하는 걸로 지금 이 작은 백스가 15,000원, 큰게 3만 원. 네. 작은 박스가 몇 개 들어가는데 포워드 20개, 20개. 큰 거는 50개. 이번 펀디 목표로 하시는 금액이 얼마신가요? 저는 한 5천만 원 써냈거든요. 그때. 다른 분들은 500만 원. 제가 뭐를 또 요즘 구상을 하고 있냐면 BIB라고 해요. 백인 박스. 지금은 이렇게 하나를 뭐 뜯어서 요거 한 장 받는데 요걸 한 3리터짜리를 만들려고 해요. 그게 뒤에 있는 봉지가 샘플인데 저거를 요런 박스에 담는 거죠. 이만한 네. 박스에.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 코코로 달려가지고 스토커치 같이 네. 풀면은 나오고. 해서 풀면은 그냥 바로 손만 갖다 대고 먹게 하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 제품을 만들 수 있지만은 이게 다 그 환경을 자원 남기고 환경 파괴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건 아주 친환경 자재인데 재료를 만드는데 일단 공기 접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것들이 개봉 후에 뭐 냉장 보관해서 며칠 내에 드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개봉 후에도 6주 동안 공기 접촉이 안 돼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개봉하기 전하고 상태가 똑같아.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자재가 안 들어가고 요것만 들어가서 친환경적이고 또 그 신선한 제품을 끝까지 다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장점이 있어요. 요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아. 5천만 원 싸니까. 10만 원. 그건 여단이고 일단 약간 여단이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 원물에 대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과 즙에 대한 것도 있는데 사과는 그 5kg 기준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과 상자가 거의 5kg로 유통이 되고 큰 거는 10kg로 유통이 돼요. 옛날엔 15kg 상자가 유통이 됐는데 이제는 그 유통 정책에 의해서 15kg는 이제 자꾸 시장에서 격리가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5kg, 10kg를 하는데 사과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작으면 좀 가격이 낮고 크면은 좀 비싸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싹 무시를 하고 5kg 기준을 해서 2만 원, 10kg, 4만 원 요 단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수량만큼 5kg 단위, 10kg 단위, 아니면 5kg짜리 뭐 한 개가 되든 그렇게 2만 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사과는 그리고 이제 사과즙은 120ml짜리 요거 20개 들어가는 작은 박스가 15,000원이고 그리고 큰 박스 50개 들어가는 게 3만 원이고요. 그리고 아직 그 제품 출시는 안 됐긴 했지만은 요 BIB는 3리터에서 한 21,000원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사과즙 필름에 투자하는 분들은 사과 연구를 함께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연구까지는 사실은 좀 쉽지는 않고 사과 그 무배추처럼 심으면 바로 이게 올라오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까지 쉽지 않고 그 재배 과정을 잘하는 거 그거를 계속 지켜볼 수 있다는 거. 어떤 방식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시기별로 본다 그러면 물론 이제 이걸 시작을 하면 작업 과정을 뭐 매번 그 페이스북에 올리긴 할 텐데 관심 있는 분들 직접 와서 보고 싶은 분들은 뭐 서로 약속을 해서 일정한 시간에 와서 보시면 굉장히 좋죠. 제가 처음에 사과농사지면서 되게 좀 흐뭇했다는 게 했던 게 처음 느꼈어요. 사과가 한 10월 이 부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사는 틀린 말인데 후지는 한 10월 말경에 수확을 해요. 근데 10월 말경에 아침에 사과가 다 올라오면 사과향 전체적으로 사과도 쫙 있어. 그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아주 굉장히 좀 감동한 적도 있었는데 근데 뭐 이 소비자들이 또 그런 상황 모르잖아요. 사과만 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느껴보는 게 난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봄이죠. 봄에 사과가 아주 그냥 손방망이처럼 꽃이 피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사과 꽃이 쫙 펼쳐졌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뭐 마음도 되게 안정이 되고 아주 굉장히 좀 좋은 경험을 하실 것 같다.
그 시기는 4월 이렇게 4월 말 5월 초 4월 이걸 말. 딱 날짜를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날씨에 따라서 한 일주일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좀 빠를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럼 그러면 사과즙을 만약에 그 상품으로 사과즙과 사과가 같이 구성하는 걸 하시는 건가요? 사과도 네, 사과도 하면 사과즙 같은 경우는 그 펀딩을 했을 때 그 예를 들면 뭐 매주 수요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로 받아볼 수가 있는 경우가 지금 상황으로는 뭐 거의 요즘 다 택배니까 네. 토요일 일요일 때문에 그냥 계속 분명히 들어오면 그냥 원하시면 뭐 원하시는 하루 전날 연락 다음 날 받을 수 네, 있는 매주 수요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아서 근데 사과 같은 경우는 올해 사과가 이제 수확이 될 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한 9월 초면은 이제 홍로라고 하는 거 추석 때 홍로라는 품종이 나오니까 9월 초에 이제 홍로, 그 다음에 10월 초에 그 시나노 스위트라고 있고 10월 중순에 감흥, 그 다음에 10월 말에 후지. 후지는 10월 말부터 이제 계속이죠. 그러면 항목을 사과즙 항목과 사과 항목을 따로 각각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채소 단위는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박스 단위가 박스 단위로 하시는 게 편하신 거고 사과도 5kg 네. 5kg가 2만 원, 10kg가 4만 원. 네. 그다음에 요거 20호짜리 120ml 20호짜리가 15,000원에 30호짜리가 3만 원. 3만 원. 특별히는 포함인가요? 그 부분은 그냥 지금 펀딩 들어오는 거는 그냥 특별히 그러면 15,000원이면 작지 않나요? 아니 채소 단위로 몇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네. 왜냐면 펀딩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펀더라고 생각하고 펀딩하는 입장이라 궁금한 게 지금 집 같은 경우는 이제 20개짜리가 15,000원, 네. 15,000원, 그 다음에 개. 큰 개가 50개. 50개가 3만원, 50개예요. 50개요?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일반 소비자들도 그 값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펀딩을 한다는 거는 먼저 돈을 주는데 어떤 베네핏이 있어야 펀딩에 참여를 하고 싶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택배비 그러니까 택배비 무료. 택배비를 무료로 해준다. 가 베네핏이 되겠네요. 근데 불특정 다수 소비자들은 그냥 이것만 갖고 가잖아요. 근데 펀딩을 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제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모두 이렇게 좀 오픈하고 와서 좀 경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니까. 아, 차음이. 아, 그리고 가격적이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어떠한 또 매력이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와서 사도 같은 값이면은 뭐하러 미리 돈을 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쭤봤던 펀더 입장에서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제시해줘야 그래야지 그래 그럼 하고 싶다 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럼 가격적 면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가격을 그냥 가격하지 마세요. 가격- 너무 나. 절대 아니 오히려 대표님 이거 좀 네. 어느 정도 묶어서 좀 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또 지금 15,000원 단위가 작은 거 네. 왜 거기다가 택배비까지 이렇게 하죠? 솔직히 이거 펀드 너무 대표님 입장에서는 너무 그러니까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단위를 좀 묶어서. 대표님 혹시 택배사에서 이거 한 묶음을 몇 개까지 넣어요? 2개? 2박스까지? 하나는 그냥 그대로 보내요. 웹박스 안 보내고 안 넣고. 아, 근데 이제 2개, 3개는 다른 또 웹박스에다 넣죠. 네. 그래서 한 3개 들어가요. 3개까지. 세개 거도 하나 만들까요? 그러면은 금액을 높아서 얼마나? 금액을 4,000원. 그거를 해가지고 택배비를 많이 다운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가요. 그거만 해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한 분이 3박스를 하게 되면은 그때 가서 그러니까 요거 하나 할 때는 그대로 가시는데 만약 이 큰 거를 3개씩이나 한다. 자기 주변이랑 나눠 먹겠다 했을 때는 거기서는 조금 약간 좀 해주면은 제가 봤을 때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고맙다는 뜻에서 그러니까 한 분이 많은 양을 그렇죠. 이거 3개 사면 할인을 어떻게 하실 수 있나요? 그게 몇 퍼센트 차이?
그거 고민한 야, 거예요. 일단 그런 거는 지금은 할인 없이 나가긴 했는데 금방 말씀 드리니까 좀 그런 그러니까 이걸 유도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사람이 많은 양을 사갈 수 있게끔, 아주 소비를 많이 할 수 있게끔, 또 그 한 분이 여러 명을 또 주변 이웃들한테 나눠 먹을 거니까 특히 애엄마들은 이게 사놓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모일 때, 아니 막 나눠주고. 막 나눠주고 하면 금방 소개를 없어져요. 해요. 금방 없어져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펀딩 금액을 진짜 많이 모집할 수 있는 요건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도 고민을 안 해봤는데 그 부분을 좀 고민하셔갖고 직접 결정해서 좀 전화해갖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의견을 제시해주면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펀드인데 20계단이 너무 작아요. 작죠? 안 네, 이거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펀드니까 좀 더 이걸 키우는 게 많아요. 생태국법을 저도 이번에 농사분들 재택국을 샀는데 그것도 한 15,000원 단위도 있고 3만 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여러 개 묶어서 그냥 자동으로 팔더라고요. 이렇게. 대표님 이거 박스만 해도 이거 한 1,000원 넘지 않아요? 800원. 대량으로 하시니까 800원이지 이거 보통 한 1,000원 넘는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팩 같은 경우도 저희 다 포장비가 뭐 웬만해서 터지지가 않아요. 가지고 벌크 개념 아시죠? 네. 홀세일스. 그러니까 코스트코가 이렇게 사실 그러니까 미국식 그 워마트, 코스트코 이런 게 그 개념이에요. 그 전에는 작은 단위 소비를 다 낮게 포장을 했는데 그 포장까지 다 포함했는데 많이 사가고 그냥 벌크로 그냥 한 박스에 그냥 낱개로 담아가지고 많이 사가면은 그만큼 싸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매가하고 도매가 사이에 그 매력으로 많이 팔리거든요, 사실. 가지고 이 지금 즙 팩은요 웬만해서 안 터지는 팩이에요. 네, 가지고 뭐 누구 선물 줄 거 아니라면 선택을 벌크 패키지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괜찮을 것 같아요. 벌크 패키지면은 이거 뭐 이 박스가 안 들어가고 네. 원래 들어가는 그 박스에 요것만 담아. 원래 들어간 박스. 그러니까 택배 박스. 아. 지금 그러니까 택배- 저거 하나는 저렇게 50개를 딱 담는데 아, 몇 따로 개를 없이 사시는 그냥 분은 일반 수가 상자에다가? 없이 그냥 일반 상자에다가. 아. 요즘 같이 소비자들 그러니까 요즘 사실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벌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또 매력 포인트 될 수도 그러니까 선물할 거 아니고 응. 집에서 먹는 자기가 먹을 거. 애엄마들은 굳이, 네, 굳이 예. 이렇게 예쁜 게 필요가 없어요. 없어요. 더 많은 게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벌크 옵션 하나 넣어주면 그러면 요거 할 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800원이야 그러면은 벌크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좀 가격과 그것도 매력 선택 사항을 같이 넣어주면 정해야지. 저희가 이걸 1위로 가격을 하면 어떤 게 편하실지 모르니까. 근데 벌크로 한다 그러면 네. 저희 입장에서도 웹박스를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것도 웹박스. 아까 세 박스까지 들어간다고. 그거는 조보에 대한 웹박스가 아니라 우리는 또 사과를 하니까 사과 상자가 있잖아요. 거기다 거기다 담아서. 그럼 여기서 담아서 주시면 그러니까 되죠. 이건 또 그 가공품이기 때문에 내용물하고 네. 웹박스의 그 발목도 안 되는 상황. 이거 세 개로 이거 세 개 넣죠. 그러니까 이거 내용 이 제품하고 웹박스가 이런 표기 사항이 똑같아야 되는. 일치돼야 되는. 그래서 그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벌크를 만든다 그러면 일반 박스는 안 된다는. 그 박스를 따로 제작을 따로 해서 제작을 하셔야 된다. 100개 입이든 안 돼요. 그걸 찾으신 분은 그안 아니 규정이 규정이 있어요. 이상하고 그렇게 안 하면 뭐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농가에서 직접 하는 거니까 네. 뭐 그런 거를 세세하게 따지자고 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니까. 법인까지는 아니고 이제 사업자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런 표기 사항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50회. 이게 가격이 보니까 다른 데에서 이제 시세를 봤을 때 오픈마켓 같은 데는 미리는 잘 모르겠는데 50팩에 16,000원. 16,000원은 그건 좀 홍익맹랑한 거고 한 21,000 물탄 거 아니에요? 낮게는 뭐 19,000 몇백 원 그렇게까지 나오죠. 네. 저 잠깐 일어나도 돼요? 네. 전화 못 받았지? 혹시 이거 아니 그런 거 아닌데.
전화 한번 걸어두면 주실래요? 00877. 용량이랑 포해서 가격. 가격 낮은 게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110ml짜리가 많고요. 그리고 포장재나 그런 것들이 좀 차이 나죠. 이 포장도 투명한 정말 옛날에 그쵸? 막 네. 비투가 아. 그런 거 쓰는 데 많아요. 맞아요, 이 맞아요, 포장 맞아요. 자체도 되게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런 거좀 부각을 좀. 예, 부각을 좀 하면 맞아요. 이 포장재가 가는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120ml에다가 요 파우치도 뭐라 그랬지? 뭐롤 파우치라 그러는데 이렇게 아 그럼 그냥 이렇게 그거를. 붙이는 게 있고 네. 요건 이제 스탠딩 파우치라 그래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파우치고 또 요거보다 조금 한 단계 위가 스파우트 파우치 뚜껑 된 거. 그러니까 재질에 대한 장점을 부각을 시켜주시는 게 세우고 높이는 것보다는 재질에 대한 아 그러면 포장도 사실은 그러면 경쟁력이 될 수 있겠네요. 왜냐면 제가 그렇죠. 오늘 어제 지인한테 사과즙을 받아가지고 한번 오늘 아침에 먹고 왔거든요. 근데 그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투과되는 네, 네. 그거였어요. 그거 네, 좋지 않아요? 그냥 비닐 일반 비닐. 있는 네. 건가요? 그게 그렇죠. 왜냐면은 비투가율이 좀 바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변질될 우려가 그러면 있고. 그게 또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포장. 근데 그거는 요즘은 거의 안 쓰는 안 쓰는 추세예요. 데가 거의. 있어요. 근데 쓰는 데가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이제 거의 쓰지 않는 상황이고 많이 쓰는 게 금방 얘기한 요 밑에까지 이렇게 되는 거. 납작한 여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스탠딩. 뚜껑이. 그렇구나.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딱 납작한데 여기 이렇게 돌기 나고 옆에 이렇게 뜯어먹게 앉아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재질이긴 한데 이렇게 맞아요. 펼쳐서 뜯기가 되게 불편한 그런 것도 있어요. 편리하다. 그러니까 얘는 옆에 이제 뜯을 수 있게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장점일 수 있고. 저희가 좀 많이 아이들이 먹는 게 또 많아요 이게. 그래서 보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톱니 형식으로 돼 있어. 이런 데 있고 또 딱 직각으로 돼 있는 데가 있다고. 절단면이 그런 게 찔리는 거 있고 그런 것도 사실은 여기 표기사항이 다 들어가요. 저희가 다 나온 부분이 돼 있어요. 이거는 신경을 많이 쓰신 업체예요. 맞아요.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게 그걸 먹었던 게 또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제가 소비자의 입장이 아직 강하다. 아, 네, 좋은 시각이에요. 포장지 그렇죠. 사계절 내내 당도 높은 사과를 편리하게 먹을 수 있다. 이게 좀 넓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철이 아니면 맛이 없는데 이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게 3만 원인데 만약 3개를 묶으면은 9만 원. 그리고 10% 할인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3개에서 8만 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담 되시나요? 괜찮아요? 전혀 안 돼요. 3개에 8만 원. 내가 사과를 사다가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좀